어깨관절 전문 병원을 생각하면서 병원 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날개병원이라는 날개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생각을 하고 보니까 날개라는 이름이 좋은 게 첫 번째로 우리 실제로 어깨가 아프다는 거를 날개 쪽지가 아프다, 날개뼈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우리 어깨를 이루는 견갑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그 우리말로 날개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날개라는 것이 우리 어깨를 지칭하는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깨가 아픈 환자들한테 날개를 달아주자. 우리 병원의 그 모토가 당신의 어깨 위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의미로서의 날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병원이 앞으로 이제 날개를 활짝 펴고 커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뜻으로 날개병원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의사 면허를 따고 정형외과를 전공을 하고 나와서 이제 개업을 한 지가 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8년 정도 되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개업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여러 가지 아픈 환자들을 보는데 특히 정형외과 쪽으로는 허리 환자가 많고 무릎 환자가 많고 최근에 들면서 어깨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 자신도 무릎이나 허리에 대해서는 정형외과를 전공할 때 많이 배우고 나왔는데 어깨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어깨라는 학문이 한 10년 내에 굉장히 발전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어깨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실제로 환자를 보다 보니까 어깨에 대해서는 무릎이나 허리보다 자세히 잘 병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지나치면서 더 악화된다든지 안 좋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나도 어깨를 공부를 하고 또 어깨 환자를 또 적극적으로 특히 치료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깨 관절 전문 병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깨를 공부하면서 잠깐 이제 미국에 연수를 가서도 좀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많은 질병입니다. 어깨가. 이게 어떻게 보면 선진국병이라고 하는데요. 또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병도 좀 변한다고 합니다. 국민소득이 10,000불 이하일 때는 뭐 허리, 무릎 이런 거에 대해서 환자들이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진료를 받기 원하는데 한 국민소득이 20,000불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어깨 환자, 발 이런 환자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소득이 늘어나고 생활 수준이 좋아지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노동해서 아픈 허리, 무릎이라는 병보다 스포츠, 레저 이런 것들과 함께 많아지는 병이 어깨입니다. 실제로 요새는 이제 헬스를 많이 하시거나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시고 골프, 야구, 수영, 배드민턴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인들 흔히 많이 하는 컴퓨터 작업 이런 손을 많이 쓰는 운동들이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환자가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명이 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또 노화에 의한 질환으로서도 어깨도 무릎과 마찬가지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그 노인분들도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70대라고 하면은 무슨 저 운동을 하고 나가시나 집안에서만 계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70대가 넘은 한 어른 남자 환자분께서 오셨는데 이분은 저기 아드님하고 손자분하고 운동을 같이 합니다. 특히 골프를 치신다고 그러던데 같이 치는 어느 날 한번 뚝 하더니 아파지면서 골프채를 못 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랑 이런 여러 가지 병원 치료 한의원을 다니다가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MRI 검사를 비롯한 어깨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봤더니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습니다. 힘줄이 파열되니까 골프채를 들지 못하고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관절 내시경 수술로 힘줄을 봉합하고 치료를 해서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재활을 거치셔가지고 아드님하고 손자분하고 같이 운동하러 나가셨을 때 아주 행복하는 모습이 제일 인상이 남습니다. 예전에는 어디 아프면 예전에는 이제 무릎하고 허리가 아프면 거동을 못하니까 그래도 좀 고치려고 하셨는데 어깨 쪽은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팔이 아파서 안 움직이면 그냥 안 쓰고 말면 되고 손으로 입에 밥 먹을 정도만 되면 되니까 별로 사용을 안 하셨는데 요새는 이제 노인분들도 나와서 활동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른분들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수영부터 해서 그런 것들 하는 데서 좀 더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어깨 쪽도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치료를 많이 적극적으로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오십견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어깨 통증이라는 말보다 오십견이라는 말을 더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흔한데, 실제로 오십견은 실제로도 흔합니다. 인구 한 100명 중에 5명에서 10명은 겪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십견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의사들이 만든 말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제 어깨 아프면 그냥 갖다 붙이는 의미예요. 그래서 큰 의미로 보면 다치지 않고 어깨 아프면 다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이제 오십견이라고 말한 사람들을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의학적으로 동결견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그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데 이 병을 주로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의사들끼리도 오십견이라고 하면 동결견을 말하는 병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동결견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깨가 얼어서 굳는다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소한 충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가지고 어깨가 굳어지면서 아픈 병인데, 이 병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대개는 회복이 됩니다. 1, 2년 자연 경과를 거치면서 회복이 되는데, 단지 그냥 뒀을 때는 관절이 이제 굳으면서 끝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팔이 좀 안 움직이면 그냥 뭐 참고 안 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활동, 신체 활동이 많아지면서 어깨가 굳지 않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오십견도 적극적인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별해야 될 병으로 요새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회전근개 질환이 있습니다.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어깨 속에 있는 힘줄이,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뼈하고 뼈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초기에는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충돌이 더 자주 되다 보면은 뼈하고 뼈 사이에서 힘줄이 실제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파열된 질병은 초기 증상은 오십견과 비슷해요. 아프고 팔을 못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병은 저절로 치료되는 병이 아니라 점점 더 힘줄의 파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이상 파열이 되면은 수술적으로 봉합을 해줘야 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흔한 거는 많이 알다시피 석회성 건염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 회전근개 힘줄이 찢어지진 않았는데 자꾸 반복적인 손상 때문에 힘줄 상처가 있는 부위에 석회가 끼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하지만 심해지면은 수술적으로 이제 석회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야구 선수라든지 스포츠 하면서 많이 생기는 병인데, 어깨 속에 이제 힘줄 안쪽에 또 관절순이라고 하는 그 연부 조직이 있어요. 이게 이제 흔히 우리 어깨 탈구된다 그러죠. 그럴 때 이제 다치는 게 이제 관절순인데, 그런 것들이 스포츠 과정에서 관절순 파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병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오십견이랑 구별을 해줘야 되는 병입니다. 예, 그래서 어깨 질환이 발달하면서 같이 이제 발전한 게 이제 어깨 관절 내시경이라는 수술인데요. 이것도 이제 가장 최근에 발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릎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이 더 오래전부터 많이 시행됐었는데, 어깨에도 예전에는 절개를 하고서 근육을 째고서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힘줄이라든지 관절 순을 봉합해 줬는데, 최근에는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합니다. 내시경이라는 거는 한 5mm 이하에 가는 관에 카메라와 기구를 넣고서 관절 속을 이제 구멍을 뚫고서 한 서너 개 구멍을 뚫고서 속을 들여다보면서 조작을 해서 이제 시술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상처 절개가 적으니까 상처에 의한 그 합병증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이 빠르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어깨는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많이 찢을수록 근육이 손상되기 때문에 재활이 느린데,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재활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무릎 관절 내시경하고 좀 다른 점은, 무릎 내시경은 주로 어떤 찢어진 연골판이라든지 이런 연골 조각을 제거하고 다듬어주는 수술이 대부분인데, 어깨 관절 내시경은 안에서 아까 얘기한 관절순이라든지 회전근개를 봉합, 꼬매줘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 난이도가 무릎에 비해서 훨씬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찢어진 천을 바늘로 꼬매는 거를 아까 얘기한 가는 관을 통해서, 시야가 한 5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인데 그 시야를 보면서 봉합을 한 땀 한 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한 10년 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많이 하게 된 거는 불과 한 5년에서 10년 안쪽으로 생각되는데요. 아직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정형외과를 전공할 시절에도 배우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개업을 하면서 저를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배우고 또 미국 연수를 가서 배우고 해서 이런 시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 다른 관절 부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깨 관절 부위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스트레칭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깨 환자인 분들에게 치료하는 요법으로도 쓰고 또 평소에 어깨 관리를 위해서 예방하는 용법으로도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깨는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근육이란 거는 고무줄 같은 힘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강화시켜주고 스트레칭으로 이완을 시켜줘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손상이나 외상에 충격을 좀 덜 받고 상처를 덜 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미리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서 운동을 하시면은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깨 손상이 있어서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환자분들도 적당한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어깨 스트레칭과 힘줄 강화 운동으로 어깨 회복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새 이제 현대인들이 어깨에 대한 손상이 많은 이유가 컴퓨터 키보드를 많이 하시는데 언뜻 생각하면 손가락만 움직이는데 이게 무슨 어깨에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시지만 이 미세한 근육 움직임이 어깨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실제로 무거운 돌덩이 1시간 들고 있는 거나 키보드 서너 시간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정도로 어깨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은 다음에는 어깨를 좀 만세를 해주든지 손가락 깍지를 끼고 목 뒤로 이렇게 해서 어깨를 펴준다든지 하는 이런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면 어깨를 좀 보호하고 근육 손상이라든지 힘줄 손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